안녕하세요. 코드팩토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바이더 인피니트 스크롤이라는 토픽을 갖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프로바이더로 상태 관리를 많이들 하시죠. 상태 관리를 많이 프로바이더로 하실 텐데, 프로바이더로 상태 관리를 할 때 인피니트 스크롤을 리스트 뷰를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정답은 없고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선호하는 것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제가 개발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일단 들어가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 페이지거든요. 프로바이더를 일단은 저희가 설치를 하고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버전이 4.3.2일 거예요 아마. 설치를 해주고요. 기다렸다가 여기다가 제가 프로바이더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AJAX 프로바이더라고 제가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get dependency 한 다음에 임포트 하고서 메테리얼 불러오고 임포트 하고서 프로바이더 불러올게요. 프로바이더 이렇게 불러와주고 클래스 하고서 AJAX 프로바이더는 extends 하고 change notifier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 안에다 작성을 하면 되죠. 일단은 이 프로바이더를 먼저 run 앱에다 한번 설정을 해 놓을게요. 여기 해서 일단 프로바이더 불러오고 멀티 프로바이더 그 다음에 프로바이더는 리스트로 이렇게 바꾸요. 차일드에다가 원래 있던 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여기다가는 change notifier provider 그 다음에 create 안에다가 컨텍스트 받고 저희가 ajax provider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설정은 끝납니다. 설정되고 프로바이더 안에서 저희가 뭐를 할 거냐면은 리스트에 캐시를 하나 둘 건데 리스트 하고서 int 그 다음에 캐시라고 이걸 부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리스트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안에다가 저희가 AJAX 리퀘스트를 실제 REST API로 쓰는 거를 조금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값들을 집어넣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REST API 시뮬레이션 먼저 할 건데 make request라고 이렇게 만들고 이 안에다가 required 한 다음에 int 하고서 next id 저희가 페이지네이션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커서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 페이지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저희는 next id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커서 기반으로 한번 페이지네이션을 하는 걸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할게요. assert 한 다음에 next id는 널이면 안 된다 라고 해놓고 await 하고 async 먼저 놔야 되죠. await 하고서 future 한 다음에 delayed 하고서 duration seconds 한 다음에 1초만 기다리게 할게요. 그래서 1초 동안 네트워크 요청 가는 거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어떤 값을 돌려줄 거냐면은 next id 다음에 20개의 값을 리스트로 return 이걸 제가 한번 해볼 건데 리턴하고서 써보셨을지 모르겠지만 list.generate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20개를 가져와라. 어떻게 가져오냐? next id 플러스 인덱스 해서 가져와라 하면 이 인덱스는 새로 생기는 리스트의 인덱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아이디에 0번부터 20번까지, 19번까지 next 아이디에 더해가지고 새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숫자들을 다 받을 수가 있겠죠. 20개까지. 자,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여기에서 fetch items 라고 하고 여기는 required로 안 하고 그냥 next id를 할게요. 왜 그럴 거냐면은 처음에 요청할 때는 그냥 next id를 넣지 않기 때문에 next id를 안 넣었을 경우 0으로 설정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리고서 뭘 할 거냐면은 이 make request를 저희가 실행을 시켜야겠죠. async 하고서 final items는 await 하고 make request 그다음에 next id 넣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캐시를 업데이트 시켜야 되는데 이 안에다가 원래 있던 캐시 아이템들 그쵸? 그리고서 아이템스도 추가적으로 집어넣어주면 새로운 캐시가 이렇게 생성이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notify listeners 실행하면 되죠. 그러면은 저희가 캐시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notify listeners가 실행이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몇 가지를 더 할 거예요. 어떤 걸 더 할 거냐면은 로딩 상태 관리하는 거. 로딩. 처음에는 당연히 로딩이 아니다 하고서 false라고 이렇게 해놓을게요. has more라는 것도 하나 넣어놓을 건데 처음엔 true로 해놓고 이건 뭐냐면은 뭐 이거는 로딩 이거는 아이템이 더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has more를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has more는 지금 아직 설정은 안 할 건데
로딩은 저희가 설정할 수 있죠. 로딩은 언제 시작하냐? fetch items 시작하면은 로딩 시작하면 되죠. 로딩은 true 바꾸고 notify listeners 해주고 캐시가 다 업데이트 되면은 로딩은 false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 ajax 리퀘스트를 보낼 때마다 로딩을 true로 했다가 false로 바꾸는 그런 함수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 try catch랑 이런 거 안 한 이유는 일단 에러가 안 난다는 가정하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프로바이더 불러오고 그리고 ajax 프로바이더도 가져와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할 거냐면은 처음에 이 페이지가 생성이 됐을 때 한번 부를 거예요. 일단은 init state 한 다음에 자 여기서 뭐 할 거냐면은 프로바이더 하고서 of 저희 실행할 때 ajax 프로바이더 이렇게 집어넣죠. 컨텍스트 하고서 listen은 false init state 안에서 저희가 프로바이더에 무언가를 사용을 하면은 꼭 이렇게 listen은 false로 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으세요. 만약에 notify listeners를 실행하지 않는 함수면 상관이 없는데 notify listeners를 실행하는 함수면은 이 아래 빌드 함수가 실행이 되기 전에 만약에 setState가 다시 불리면은 이 빌드 함수가 실행이 되기 전에 setState가 불리면은 에러가 나거든요. 렌더링이 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렌더링을 하라 그랬다고. 근데 이 프로바이더에서 notify listeners라는 함수를 실행하는 거는 똑같은 setState랑 똑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일단 이 빌드 함수가 무조건 실행이 되게 기다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future.microtask라는 게 있는데 아주 잠깐 기다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 안에다가 이걸 집어 넣어주면은 해당 에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름 꿀팁이라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시다시피 init state는 이 stateful 위젯이 initialize 될 때만 실행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만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건데 일단 첫 번째만 실행이 되면은 저희가 프로바이더를 생성을 해서 그냥 복사할게요. 여기서 복사하고 빌드 안에서는 저희가 캐시 아이템들을 가져오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냐? 프로바이더 캐시는 프로바이더 캐시 하면 되죠. 그쵸? 이 캐시를 사용을 해가지고 리스트 뷰를 만들 거예요. 그쵸? 이 리스트 뷰를 인피니티 스크롤 할 수 있는 걸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저희가 리스트 뷰 빌더 하고서 아이템 카운트는 캐시 랭스 해주고 빌드 한 다음에 컨텍스트 하고서 인덱스 이렇게 집어넣고서 리턴하고서 여기다 그냥 리스트 타입 만들게요. 귀찮으니까 하고서 타이틀 하고서 텍스트에다가 뭘 넣을 거냐 캐시의 인덱스 하고서 toString 그러면 캐시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들이 하나씩 리스트 타일에 들어가게 되겠죠. 한번 이거를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한 다음에 인피니티 스크롤 안에 들어가면은 네 실수네요. listen false를 없애야 되는데 listen false를 없애고 다시 실행해 볼게요. 프로바이더 인피니티 스크롤 들어가면은 잠깐 이게 이 fetch 아이템즈가 실행이 됐다가 이렇게 20개의 아이템을 가져온 다음에 다시 렌더링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까지는 다 할 줄 아시죠? 여기에서 이걸 인피니티 스크롤을 어떻게 만드냐? 이 부분을 퓨처 빌더로 변경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는 조금 많이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적합하게 느껴지지가 않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캐시점 랭스에다가 항상 1을 더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무언가 아이템을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도 바뀌어야겠죠?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인덱스 하고서 캐시점 랭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리스트 타일을 집어넣어 줄게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캐시점 랭스의 길이와 똑같아지면은 어떻게 되냐? 저희가 circular progress indicator를 렌더링 할 겁니다. 여기에다가 센터 해줄게요. 아니면 센터 해줘야지 이쁘게 동그랗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저장을 하면은 0부터 19까지 렌더링 되고 맨 밑에 이렇게 circular progress indicator 도는 거 볼 수 있죠. 조금 코드가 복잡해지는 것 같으니까 이 렌더 리스트 뷰라고 하고서 함수를 새로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리스트 뷰 집어넣어 줄게요. 렌더 리스트 뷰 하고 리턴 한 다음에 이렇게 리턴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 프로바이더들도 다 가져가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딩을 저희가 이 안에다가 집어 넣어놨기 때문에 로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로딩을 써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어떤 조건문을 형성할 거냐면은 로딩하고 있으면서 캐시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을 때를 구현을 할 거예요. 만약에 로딩인데 캐시.랭스가 0. 이 조건은 언제죠? 자, 로딩 중이면서 캐시에 아무것도 없음. 이거는 아직 이게 실행이 되고서 캐시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을 때 딱 한 번만 일어나는 경우예요, 보통. 이럴 때는 저희가 로딩하는 걸 보여줘야겠죠. 센터하고서 차일드하고 circular progress 인디케이터 집어넣어 준 다음에 실행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로딩 중이 아닌데 캐시에 아무것도 없음. 이거는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로딩이 아니고 캐시.랭스가 0이에요. 그럴 때는 센터하고서 뭘 해줘야 되냐? 텍스트 아이템이 없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구현을 할 상황은 아니긴 한데 이게 일어날 상황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아무것도 가져올 아이템이 없을 때 empty array 같은 게 날라왔을 때 이거를 보여주게 되겠죠. 이것부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init state 다시 굴리기 위해서 아예 새로 시작을 해보면은 provider infinite scroll 눌렀을 때 가운데 이제 로딩 뜨는 거 볼 수 있죠. 아까 전에 그냥 흰색이었다가 이렇게 리스트가 보이는 것과 다르게 이제는 가운데 로딩 바가 이렇게 뜨죠. 이 다음엔 저희가 뭘 하고 싶냐면은 이 circular progress 인디케이터가 실제로 저희가 로딩을 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요청을 진행을 하고 있을 때만 이게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구현을 하냐? 자, 맨 끝에 이 캐시.랭스의 길이에 닿았을 때 저희가 새로 아이템들을 불러오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 provider.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놨죠. 패치 뭐 한 다음에 next id 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근데 next id는 인덱스가 되겠죠. 왜냐면은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캐시.랭스보다 작지 않을 때만 지금 여기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인덱스가 항상 next id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실행할 때가 언제냐면은 provider.loading이 false일 때만, 로딩 안 하고 있을 때만 이걸 실행할 거예요. 그리고서 렌더링 할 때 저희가 또 setState처럼 UI 렌더링 에러가 나면 안 되니까 똑같이 future.microtask 하고서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 줄게요. 하고 리턴하고서 이 안에다가 circular progress indicator 그대로 넣어 줄 거예요. 센터하고 child circular progress indicator 이렇게 렌더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하면은 provider infinite scroll 눌렀을 때 0부터 19까지 렌더링 되죠. 그 다음에 20부터 39까지 렌더링 되고 계속 새로 이렇게 아이템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으세요. 99부터 이렇게 나오고 또 가면은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끝까지 스크롤 하면은 1초마다 새로 아이템들이 다 충원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인피니트 스크롤은 커서 베이스로 해가지고 완성을 시켜놓긴 시켜놨어요. 근데 만약에 서버에서 보낼 값들이 다 끝났으면은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has more라는 걸 사용을 할 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요청하는 중에 아이템은 next id가 99까지만 있음 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만약에 next id가 다음 id가 100인 걸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empty array를 보내야겠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고서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 fetch items에서 이 items가 길이가 0이면은 items죠. items가 길이가 0이면은 has more를 false로 바꿔버릴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has more를 사용을 해가지고 items가 더 이상 없다는 상황을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저희가 항상 이 circular progress 인디케이터가 나오게 해놨어요. 지금은 그쵸? 근데 if를 하고서 provide 한 다음에 has more면은 이 로딩 바를 넣어주고요. 만약에 has more가 아니면은 센터 하고서 child 한 다음에 텍스트 하고서 더 이상 아이템이 없습니다 라고 렌더링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건 하나 더 달아야 되죠. provider.loading이 아닐 때 그리고 provider.hasmore가 true일 때 그러니까 더 있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달성될 때만 저희가 fetch items를 더하라고 이렇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서 다시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provider infinite scroll 눌렀을 때 자, 로딩 바 뜨면서 0부터 19까지 나오고
또 로딩하면서 20부터 39까지 나오죠. 40부터 이번에는 59 나오고요. 60부터 79, 80부터 99 나온 다음에 더 이상 아이템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시거나 다른 분들 하시는 걸 보시면은 퓨처 빌더를 사용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런 방법들이 유용한 상황들이 있을 때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바이더랑 리스트 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인피니티 스크롤을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강의도 이용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더욱더 유용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